30년 이상 된 SOC 항목들이 1,890개가 됐어요. 후쿠시마와 우리가 상당히 닮았다. 네. 원전 중에 30년을 넘긴 노후 원전이 4개가 폭발했다는 점에서 이 원전 패거리, 원전 마피아 이거도 역시 일본과 우리가 너무나 만약에 핵사고가 나면 자 영광 원전에서 만약에 거대한 사고가 났다. 2,600발의 원자 폭탄이 터진 양이 나왔어. 원전에 관련된 교수분들이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딱 국민들이 속기 쉬워요. 맞아요. 세상의 모든 이슈를 돈으로 푼다. 이슈토크 전. 온 국민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고 또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전에서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짚어봐야 될 것들을, 이슈들을 찾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 참사까지 나온 사고들의 원인이 다양하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않아야 될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노후화된 설비나 기기 문제가 꼽히고 있어요. 이번에 세월호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18년이 다 된 폐선이 돼야 될 배를 수입해 와서 7년 동안이나 쓰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하철 사고도 내구 연한을 갖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구 연한을 10년 그리고 15년, 20년, 25년 작년 3월에는 아예 지난 3월에는 아예 폐지시켜버리는. 그렇죠. 자꾸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요? 천박한 자본주의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면서 결국은 대형 사고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초가 되고 있다. 이렇게. 감가상각 내용 연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예. 이제 얼만큼 그걸 쓸 때 감가상각이 다 되느냐 이게 법인세법에 규정돼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최하가 30년으로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0년대에 우리가 경제 성장이 그 이후에 급격하게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각종 SOC 그러니까 뭐 도로니 철도니 항만이니 건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 30년이 이제 넘었거나 이제 곧 다 넘어설 그럴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 노령화, 우리 그 구조물들의 노령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런 건설할 때 우리가 그 레미콘이나 건설 자재 빼먹기가 굉장히 일반화됐던 때가 있어요. 지금도 뭐 상당히 남아 있고요. 굉장히 부실하게 건설돼 있는 SOC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2013년 국감 자료를 봤더니 우리나라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상 시설물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SOC, 도로, 항만, 철도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대상 항목들이 18,000여 개입니다. 그 정도 되는데 30년 이상 된 SOC 항목들이 1,890개가 됐어요. 이게 1,890개. 한 11% 정도 달하는데 이렇게 보면 얼마 많지 않은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이게 5년 후에는 4,400개가 넘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퍼센테이지가 23%로 쭉 올라가고요.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죠. 10년 후에는 무려 8,200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들이 바로 이 노후화된 이제 새로 설비를 하거나 반드시 크게 손을 봐야 될 설비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이 확실하게 필요한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사실 뭐 오래 쓰는 걸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들이 이렇게 오래된 게 계속 방치가 되고 있다라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게다가 말이죠. 이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뒤떨어지는 게요. 이 국가 인프라, 이런 인프라 전체적인 시설과 관련해서 건설 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중에 우리나라는 이 국가 유지 관리에 쓰는 안전 관리에 쓰는 비율이 14.6%, 1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지어놓은 이후에 유지 관리하는 결국은 안전 비용이 그렇게 적다는 거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전체 투자 비용 중에 50%가 이 안전 관리에 집중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노후화된 이 시설들이 많은 만큼 많은 투자 자금이 이 안전 관리에 투입이 돼야 된다. 이게 상당히 이제 필수 항목이 됐습니다. 여기서 짚어볼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고령화 문제, 노후된 설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연한 일이겠죠. 우연하게도 바로 그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던 4월 16일 그날 바로 이 말씀하신 고령화 문제의 도마 위에 있던 우리나라 최고령 원전이죠.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이 승인이 된 게 4월 16일이었습니다. 4.16. 그러니까 뭐 괜찮으니까 승인했겠죠. 나라에서 이렇게 믿고는 싶습니다만 또 그러기에는 세월호 생각이 나니까 과연 괜찮을까. 냄새가 좀 나네요.
고리5 말고 지금 고리 1호기 말고도 월성 1호기가 또 오래된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설계 수명이 30년인데 경주 월성이죠. 예. 2012년 11월 20일 날 그 30년이 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재허가, 재가동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 현재 스트레스 테스트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 테스트가 통과되면은 다시 가동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30년 말씀하셨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의 평균 수명, 그러니까 네. 폐쇄하기까지 만들어서 폐쇄하기까지 평균 시간이 네. 23년. 23년이에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23년을 가동하고 평균적으로 폐쇄를 했는데 한국만 40년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 고리 1호기가 그러니까 36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40년이 다 돼가니까. 근데 수명이 30년이라고 해도 여기를 다 채워서 폐기하는 원자로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2011년까지 세계에서 143기의 원전이 폐쇄가 됐는데 그걸 다 평균 내보면 23년이랍니다. 수명이.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도 벌써 이 4기가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 폭발을 한 게 그게 전부 다 30년 이상 된 노후된 설비였단 말이죠. 이거 조금 아낄래다가 이것도 사실 30년 되기 전에 만약에 이 폐쇄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실제 일본 언론에서도 이게 지진과 쓰나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독일 국영방송에서 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의 원인이 단순히 지진과 쓰나미가 아니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보도를 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3월, 그러니까 2013년 3월이죠. 특파원 유하네스 한우 기자가 사고가 난 원전에서 약 7km 떨어진 지역에 취재를 했는데요. 여기가 원래는 일반인들은 출입 금지 지역인데 취재를 간 거죠. 이때 이제 이 기자가 후쿠시마 원전 직원과 동행을 했는데 이 직원이 이미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부터 이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 이렇게 도쿄 전력에 끊임없이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도 귀를 기울여지지 않았다 이런 게 나와요. Denn es gibt in Japan eine große, einflussreiche Gruppe. In Japan nennen wir sie das Atomdorf. Ihre Philosophie ist Wirtschaftlichkeit zuerst. Dieses Atomdorf besteht aus TEPCO, der Regierung und Wissenschaftlern an den Universitäten. 후쿠시마 원전을 처음에 만들 때 네. 해수면보다 20m 더 높게 만들어야 된다는 걸로 설계가 됐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해안에서 좀 떨어져야 돼요. 그렇겠죠. 그런데 해안에 가까이 있어야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주장이 돼서 10m 아래로 지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그렇게 되면은 전원을 공급하는 전력 시설은 해안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또 주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경비 절감 문제에 묻혀가지고 가까이 지었다. 냉각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게 멀리 떨어져 있었더라면 쓰나미가 왔더라도 많이... 전력이 끊기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본이 굉장히 안전에 우리보다 더 민감하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일본조차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비용을 우선시하는. 이 고장이 생겼을 때 사람이 딱 깨어 있어가지고 빨리 응급 조치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 느슨하게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을 거니 하다가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저기 원자력 발전 자료화면 보면은 욕조 안에 있는 벌꿀처럼 생긴 이런 통을 보잖아요. 그게 원자봉입니다. 그러니까 원자 그 한 1cm 각설탕처럼 생긴 우라늄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연료봉에 온도가 2000도입니다. 그것들이 묶어놓는 게. 2000도의 온도가 있으면서 물이 증발을 해서 그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터빈을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고가 난 걸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물이 줄잖아요. 물이 바닥까지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 2000도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아내 밑으로 퉁 떨어지죠. 그렇게 돼서 이제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폭발했다는 건데 이게 뭐 원자력 폭탄의 폭탄 이런 건 아니고 거기에 수많은 이제 기체들이 나오면서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여 있다가 거기에 압력이 세지면 그게 이제 빵 터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후쿠시마 터지는 건데 이 후쿠시마를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3가지 정도가 이제 후쿠시마와 우리가 상당히 닮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첫 번째가 원전 중에 30년을 넘긴 노후 원전이 4개가 폭발했다는 점에서 우리랑 상당히 유사한 이 연령을 원자로가 갖고 있다. 두 번째가 사고 이전부터 이상의 징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심각한 이상으로 수리가 들어가고 이런 징후가 일본에서도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발생했다. 사고가 있었는데도 그 균열 사고죠. 그걸 은폐하고 또 국내 원전들도 사실은 비슷한 균열 결함이 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원전 폐거리 일본어로 원전 토다라고 하던가요? 이 원전 폐거리, 원전 마피아 이거도 역시
일본과 우리가 너무나 유사하게 닮아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게 우리가 원전 사고 그러면 기억하는 게 아마 3가지 정도 될 거예요. 네. 3마일 미국의 펜실바니아에 있다. 예. 79년인가요? 예. 제 기억에. 그다음에 하나가 체르노빌. 체르노빌. 예. 그다음에 이번 후쿠시마. 예. 네, 3개가 있죠. 3마일 사고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 순환 펌프가 고장 났는데 그게 고장 난지는 모르고 있다가 사고가 났어요. 아주 단순한 사고예요. 체르노빌 사고 실험했었어요. 이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미리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올렸다 그랬죠. 내렸다 하다가 예, 예. 잊어버렸어요. 예. 다시 올려야 되는데 체르노빌 사고의 원인이에요. 후쿠시마 방금 지적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거는 내용인데 결국은 이것도 순환 펌프가 돌지 않다 보니까 쓰나미가 와가지고 전기가 공급 안 되니까 물이 안 도는 거예요. 그렇죠. 녹아내린 거죠.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어떤 자연재해다. 예. 인간이 인재가 아니라 뭐 자연재해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인재가 이미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원자력 관련된 공학과가 우리나라의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시면 서울대, 예. 또 한양대. 예. 여러분들께서 한국수력원자력 홈사이트에 가셔서 예. 자문위원이라 이런 그 메뉴판을 보시면 거기에 교수분들이 학자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이런 안전 관련돼서 아니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자적 소견을 밝히실 수 맞아요. 있도록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이 모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 이혹이 굉장히 전문적인 또 분야잖아요. 이거 우리 세월호 그 해양도 비슷해요. 예. 해경이나 또 해수부에 배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정책을 관할하고 있는데 원전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 그런 원전 전문가들한테 그를 장악을 하지 못하고 휘둘린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시베트 그러고 퀴리 그러고 이러면 원자력 발전소의 전문 용어가 나오면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될까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에 관계된 원자력 관련된 교수분들이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딱 국민들이 속기 쉬워요. 맞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핵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핵 사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만약에 핵 사고가 나면 자 영광 원전에서 만약에 거대한 사고가 났다. 예. 그래서 바람이 서울 쪽으로 불고 그다음에 순천 광양만 쪽으로 불 경우에 암 사망으로 약 55만 명의 피해가 예상이 돼요. 네. 그리고 55만 명. 광양만 쪽으로 불 경우에는 39만 명의 암 발생자가 예상이 돼요. 예. 월성 원전 1호기에서 거대 사고가 나면 무려 29만 명이 암 사망할 거고 피해값만 해도 약 800조 원에 달한다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아까 저 고리 원전 말씀하셨잖아요. 고리 원전 30km 반경 내에 몇만 명이 살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300만 명. 3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야. 이게 개인 용역 몇 억을 받기 위해서 몇백만 명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예. 정말 그 학교나 예. 지연이나 이런 떠나서 예.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계신다는 걸 보장하고 계신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원전 마피아 비리 문제는 그동안 좀 묻혀 있다가 지난해 5월이죠. 신고리 원전 1, 2호기와 예. 신월성 1호기가 동작이 딱 작동이 멈추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원전의 시험 성적서라는 게 있어요. 이 시험 성적 항상 테스트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상 테스트도 해보고 전원 내려보고 이거 하는데 그걸 하는데 위조된 부품이 사용됐다는 게 거기서 드러났고 네. 그 대가로 비리 상납 구조가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충격이었죠, 충격. 이 네트워크는 원전 마피아와 관련이 있다. 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정부가 뒤늦게 이 가동 중지된 3기, 그다음에 건설 중인 5개의 원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네.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2010건 정도의 시험 성적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확인되면서 전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맞아요. 있었죠. 그때 블랙아웃이니 뭐니 또 그렇지 않아도 많은 공포들을 야기시켰는데 그때 네. 나왔던 그 원전 마피아. 저는 항상 이런 게 궁금해요. 와 이슈가 됐을 때 이후의 사건들 어떻게 다 처리가 됐습니까? 그분들 어떻게 됐어요, 상 변호사님? 그 원전 마피아 사건이 이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그 네. 수사부가 꾸려져 갖고 했는데 126명을 기소했습니다. 총 예, 126명. 굉장히 많이 기소했죠. 예. 이 중에 지금 상당 부분이 선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형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한수원이죠.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이제 납품 청탁과 함께 17억 원을 받은 사람인데 한수원의 송모 부장입니다. 예. 이 사람에 대한 그 형량이 어떻게 되냐면요. 총 20년입니다. 총 20년.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그 수뢰 사건에 대해서는 그 뇌물을 받은 거에 대해서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는데 예. 검찰은 8년만 구형을 했었어요.
근데 법원이 예. 7년을 높여가지고 15년을 선고한 거예요. 예. 근데 보통은 검찰 구형보다 같거나 낮게. 낮거든요. 그렇죠. 법원 선고. 이례적인 거네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거의 2배를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 보면 더 그 물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거, 법원이 더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는데 예.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15년과 5년 두 개의 형을 받아서 20년을 살게 됐고요. 또 JS 전선 이게 이제 불량 그 예. 납품을 케이블, 한 예. 곳이죠. 납품을, 네. 징역 12년 음. 이렇게 중형이 선고됐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한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당시 이 이른바 원전 마피아들을 근절하기 위한 법률이 나왔는데 그때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 감독에 대한 법률안이 발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근데 지금까지 의결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의결이 안 되고 뭐 이유는 뭐 그동안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 예, 근데 예.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못했고 또 산업위가 이 주요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이런 변명들이 있는데 그것도 말이 안 그게 돼. 변명이냐고요. 안전 문제에 대한 내용을 또 한 번 외부에서 걸러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죠. 설계 수명을 10년 주기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이 작성된 보고서들을 이제 공개가 네. 됐는데 원전 시설 자체보다 더 위험한 건 이걸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수백만 명의 국민 생명이 담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한다. 핵발전소 개수를 제가 조사를 했는데 예. 미국이 1등입니다. 104개입니다. 104개. 프랑스가 2등인데 58개. 예. 일본이 54개로 3위고 러시아가 32개로 4위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23개로 5번째인데요. 지금 뭐 인구나 면적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가 1, 2위 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있는 게 부산 기장 쪽이거든요. 네. 여기에는 고리와 신고리 예. 원전이 있어요. 경주 쪽에 보시면 월성이 있고 신월성이 있고 그다음에 전남 영광군 쪽에 있는 게 한빛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네. 그리고 경북 울진에 위에 있는 쪽이 한울 발전소고요. 지금 발전소에 우리가 현재 23개를 운영 중에 있는데 네. 23개 중에서 30년 연한이 다 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고리 예. 원전. 이게 지금 10년 더 연장이 됐단 말이죠. 일본의 법에 준용을 해서. 근데 이게 과연 안전한가?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진짜 한번 짚어봐야 된다. 뭐 이렇게 정부가 늘리는 데 대해서도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경제적 비용, 돈. 예. 경제적인 측면이에요. 연료비용이 싸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산출물이 많기 때문에 효과를 봤을 때 원자력이 화석이나 어떤 열병합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낫다. 예. 이게 지금까지 결론이었어요. 예. 그야말로 경제적인 논리죠. 이 덕분에 이 지난 50년간 전력 요금이 불과 27배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27배 굉장히 많은 것 같죠? 네. 근데 50년간 짜장면 값은 무려 200배 올랐습니다. 아, 거기에 비해서는 그러면- 전력 요금이 이런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싸게 쓸 수 있다. 상당히 좋은 면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당당하게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관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 함께 입증해야 되는데 오히려 노후된 시설 더 연장시키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박사님 문제가 되는 말씀대로 이 거잖아요. 안전 문제에 대한 비용도 여기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수명 연장. 예. 고리 1호기는 이미 됐고 월성 1호기는 이제 검토 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수명 연장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검토할 때 가장 네. 핵심적인 게 그 안전성 평가 보고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맞아요. 이걸 누가 하냐면 한수원이 작성을 합니다. 한국수력원전. 자기네들이 자기 원자력 안에 걸 한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 자기- 사업자가 자기 설비에 대해서 안전- 안전 예.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보고 승인을 해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시험 성적서를 작성하는 그 검사죠, 그러면 그게? 그렇죠. 그 보고서가 그냥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 네. 업자가 네. 사업자가 그걸 작성을 하면 제3자가 관찰 보기라도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단체들이 불안하니까 2006년에 이거를 공개를 해라. 안전성 보고서를 그럼 공개를 그동안 해라. 공개를 안 이걸 했다는 했는데 거잖아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했어요. 그놈은 영업비밀. 그래서 이-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했어요. 환경단체들이 예. 2011년에 소송해서 져가지고 예. 이건 공개해야 된다 해서 그때서야 공개를 했어요. 그 공개된 보고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어. 2007년에 그때 고리 1호기 설계 수명을 10년 주기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이 작성된 보고서들을 이제 공개가 예. 됐는데 예. 근데 공개라고는 했는데 그 도면들이 이거는 보지 마라, 이거는 보지 마라 감추고 또 분량이 5,400쪽이나 됐대요, 그때. 이거 어떻게 다 봐? 봐요. 비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걸 검열을 하는 사람도 전문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검사관들이 있었어야 그걸 다 볼 수 있는데
이거도 보지 마라 기밀이다 저거도 보지 기밀은 제한하고 양도 많고 하니까 결국은 검사를 공개를 안 한 셈이에요. 그거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앞에서 말씀하셨던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네. 예. 부품 조달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의 안전 문제에 대한 내용을 또 한 번 외부에서 걸러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떡 버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우리 장 변호사께서 부산지검에서 원전 비리 수사한 거 네. 내용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누가 기소된 사람 중에서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혹시? 그때 왕차관. 박영준 차관이 그렇죠. 있었죠. 박영준 차관이 지금 거 들어가 있는데 네. 누가 거기다가 카드를 들이는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원전에 관련된 모든 안전장치가 내부적으로 있어도 네. 이게 무능하다는 것. 두 번째, 무책임하다는 것. 학자도 관료도 민간 기업인들도 수백만 명의 국민 생명이 담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는 것. 이 무능과 무책임이 가장 중요한 거고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예. 우리가 전기값 싼 거 그러잖아요. 근데 싼 게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원자력 그렇죠. 비용이. 예. 그러면 국민들도 전기 아끼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폐기하면서 맞습니다. 비싼 전기값을 내더라도 수력이나 화력 아니면 천연 연료를 쓰는 네. 그런 비용이 절감되는 예. 전력을 사용하는 걸 우리 각오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좀 동의하는 게 국민들도 이제는 사고 터지고 나서 이렇게 당연히 뭐 잘못된 걸 비판하고 비난해야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이런 걸 좀 끝까지 감시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감시할 게 또 있죠. 우리가 지금 원전 마피아라 그래가지고 좀 기소된 사람 126명이라고 그러니까 했어요. 예. 이 사람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막 사건이 터졌을 때는 확 흥분하다가 맞아요. 금세 잊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리죠. 이 사람들 뒤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언론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끝까지 예. 추적을 해서 어떻게 예. 그 형량이 어떻게 나왔는지 분명히 밝히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원전 시설 자체보다 더 위험한 건 이걸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수많은 사고에서 보듯이 뭐 천재니 뭔지 해도 다 인재예요. 알고 보면 그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죠. 맞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요. 네.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딱 나자마자 독일도 원자력 강대국 아닙니까? 예. 줄이기 시작했죠.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아예 그냥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정치권에서 합의가 돼서 원전 8기를 안전 점검 대상에 올라있던 8기를 그 자리에서 완전 가동 중지하기로 딱 결정을 해버리고 2022년까지 17개를 줄이기로 바로 합의를 해버렸어요. 아, 안전에 이렇게 예. 문제가 있구나를 안 순간 그냥 바로 실천해버린 거죠. 여야가 대립하지 않고. 올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요.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내가 대상이 되는지 혹은 부모님이 대상이 궁금하시죠? 되는지 금액이 또 차등 지급된다면서요.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소득 인정액이 88만 원이. 사실 이런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 이런 설비들은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될 때가 초기하고 그다음에 말기에 고장이 많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수명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쓰리마일은 얼마 만에 사고가 났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초기라 말씀하셨잖아요. 인터넷 가동하고. 초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동하고. 70년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술력이 좀 떨어지니까 네. 지금보다는 수명이 좀 짧았지 않아요? 한 20년 되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초기래요. 사고가 났을 것이다. 예. 우리 초기라면서요. 예, 뭐 초기. 4, 5년. 3개월. 3개월이요. 3개월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아, 진짜 초기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례네요. 그리고 네. 체르노빌은 4년 안에 났어요. 그다음에 후쿠시마는 좀 됐죠. 예. 후쿠시마는 좀 노령화 좀 40년 노령화된 40 몇 년이 됐죠. 예. 초기와 말기 그러니까 30년, 40년 될 가능성. 후쿠시마 그렇게 터졌고 예. 체르노빌하고 쓰리마일 같은 경우는 초기에 터졌고 예.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원전을 해체하는 쪽에다가 비용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오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는 않아요. 원전 한 개 짓는데 한 3조 원 정도 비용이 든답니다. 근데 그렇죠. 해체하는데도 6천억 원이 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 완전히 해체해서 원상태로 토지를 복원시키는데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20년. 그러니까 네. 비용이 이걸 들어가고. 해체하는데 무려 38가지의 핵심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그 기술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17개만 우리나라에 있고 네. 21개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체르노빌이 있잖아요. 그거를 콘크리트로 덮어버렸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일본도 후쿠시마를 갖다가 콘크리트로 덮자 그랬어요. 예. 그러면 방사성 물질이 덜 나오니까. 근데 그걸 지금 30년 됐어요. 그것도 체르노빌 사고 난 지. 그럼 이걸 다시 또 덮어야 돼요. 근데 다시 덮어야 되는데 아, 그 그거 처리 나와서?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럼요. 네. 얼마 드는 줄 아세요? 이 다시 덮는 비용이?
15억 유로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사고가 나면 그 지역은 만 년이 갈지 100만 년이 갈지 10만 년이 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르노빌 같은 경우만 해도 계속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있고 경험해본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5년 안에 3년 만에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걸 제염 작업이라 그러거든요.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을 완전히 제거 못해요. 제가 아는 한은,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술이 17개밖에 없고 21개는 다른 쪽에서 갖고 있다는데 네. 우리나라 기술이 핵심 기술이겠습니까? 아니면 부차적인 기술이겠습니까? 저는 핵심 기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사실 정부가 그래서 저는 체르노빌 사고, 쓰리마일 사고 미국 정부도 숨기려고 그랬고 소련 정부도 숨겼고요. 후쿠시마 사고도 도쿄 전력과 일본 총리는 제대로 소통을 못해서 다 속이려고 해요. 정부도 속이려고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 시청자분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가 크게 배운 게 있어요. 국민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했을 때 얼마나 대형 참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가슴 아프게 목격을 했습니다. 이번 최고령 원전 고리호 재가동의 승인 문제도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에 있는 방향 설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환경오염 문제 많이 했습니다만 진실이 오염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